안녕하세요, 마스터제로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싱크홀 사고 보도가 자주 있었는데요. 오늘 회색 정글쇼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싱크홀 사고들을 살펴보면서 싱크홀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싱크홀을 예방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싱크홀 사고 중에서 많이 알려진 케이스로 연희동 싱크홀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이거 외에도 사실 싱크홀 사고가 최근에 굉장히 자주 있었는데요. 부산 사상구에서도 8월 20일과 9월 2일 그리고 9월 21일에 싱크홀 사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에 인천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연희동 싱크홀은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의 대형 싱크홀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달리던 SUV 차량에 완전히 빠져서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두 분이 다 중상을 입었고요. 한 분은 심정지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는데 의식은 없는 상태라는 것까지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그 뒤에 그 피해자분이 의식을 다시 되찾았는지 그거는 보도가 없어서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싱크홀 사고라는 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 쉬운데요. 사실 최근 몇 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싱크홀 사고가 2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싱크홀 사고 빈도수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재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싱크홀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 누가 피해자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것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에서는 도로뿐만이 아니라 인도에서 사람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인도가 꺼져버려서 거기에 사람이 빠져서 실종되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싱크홀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지하에 매립된 배수관이나 하수관 같은 이런 관이 부식되거나 깨져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면 관 주변에 흙이 젖으면서 집안이 약해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은 이제 지하수가 많아지면서 관 주변에 흙들이 쓸려서 내려가서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 상태에서 비 때문에 땅에 물이 스며들면서 집안이 약해지면서 어느 순간 땅이 푹 하고 꺼져버리는 게 싱크홀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지하에 하수도관 같은 관을 넣는 공사를 할 때 관을 넣기 전에 터널을 뚫는 공사를 한다는데요. 그 터널을 만드는 공사를 할 때 관 주변에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그 관 주변의 흙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런 싱크홀 사고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지하에 배관 공사 같은 걸 할 때 그 약품 처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을 빨리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이 없으면 사실 누가 그걸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 약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싱크홀 위험요소 탐지 장비인 GPR 장비로는 땅속 3, 4m 정도까지밖에 검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싱크홀은 지하 7, 8m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난 연희동도 몇 달 전에 했던 검사에서는 B등급으로 안전성이 양호한 걸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깊은 곳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을 하든지 수입을 하든지 해서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B등급이었던 연희동에서 지금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지금 전국에서 싱크홀 안전성 등급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강남과 송파라고 합니다. 송파 강남은 안전성 등급이 C등급 이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형 건물이나 시설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자주 오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바로 싱크홀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싱크홀 사고가 나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도로에서 차가 지나갈 때 땅이 푹푹 꺼지면서 차가 들썩들썩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자주 다니는 도로에서 땅이 푹푹 꺼지면서 차가 들썩들썩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럴 때 빨리 관할 구청 같은 곳에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싱크홀 사고는 분명히 인재죠. 싱크홀 사고 피해자들이 무슨 차를 타고 가다가 벼락을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고의 원인 제공자를 가려내서 배상을 하게 하던지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처럼 한 번에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소수 발생했는데 유명인이거나 그러면 이슈가 크게 되면서 사고의 원인 제공자를 가려내서 배상을 하게 하거나 처벌을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일반인 피해자가 한두 명씩 분산돼서 계속 발생하다 보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묻혀버리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제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해서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보다는 국민들이 정부에 뭔가 요구할 걸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한 그런 지하에 배관 공사를 할 때 약품 처리 같은 걸 의무화하는 법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국민청원 같은 걸 한다든지 직접 오프라인에서 어떤 집회를 한다든지 좀 이런 행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 이런 싱크홀 사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번 연희동 사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회색 정글쇼는 이렇게 재난이나 범죄 같은 생존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토크쇼로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